안녕하세요. 예디야기입니다. 예디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주부로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 인생 전체를 되돌리고 싶을 만큼의 황당하고도 슬픈 일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어쩌면 당했다기보다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맞겠군요. 너무나도 가슴이 답답하고 문득문득 눈물이 흘러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겠다는 판단마저 들었죠. 지금은 많이 진정이 되었고 제 삶으로 다시 돌아와 나름의 방식으로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당시 제가 느꼈던 그 충격과 상처는 여전히 지우고 싶은 인생의 한 페이지로 남아있답니다. 저는 9살이 되던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식당 정수기에서 물을 뽑아 병에 담았어요. 주말이면 놀이터에서 흙놀이를 하는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식당에 앉아 물티슈를 겠죠. 너무나도 밖에 나가서 놀고 싶었지만 식당을 운영하는 엄마는 그저 매서운 눈빛만을 보냈습니다. 엄마, 나 수건 개기 싫어. 힘들어. 그냥 친구들 있는 곳으로 갈래. 안 돼.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엄마도 힘드니까 그냥 좀 더 도와줘. 그럼 나 놀지 않을게. 숙제할게. 엄마, 집에 들어가고 싶어. 숙제는 오빠한테 대신 해놓으라고 할게. 됐지? 화장실에 휴지 떨어졌으니까 넣고 와. 결국 눈물이 터졌지만 식당에서 울면 혼이 나니 혼자 화장실에서 쭈그리고 앉아 눈물을 훔쳤죠. 물론 어린 시절에 아이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우는 저를 달래주던 아빠도 있었습니다. 우리 딸 왜 울고 있어? 아이 엄마가 또 일 시켰어? 아빠, 나 일하기 싫어요. 집에 가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그래 그럼 놀이터로 가서 놀아. 아빠가 알아서 할게. 그나마 따뜻한 아빠만이 내 삶의 안식처가 된다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도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면 어김없이 엄마와 아빠는 밤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유라 아직 어린애잖아. 한참을 뛰놀 나이에 식당에서 일이나 부리고 엄마라는 사람이 너무하잖아. 부족한 거 없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학교 보내면 되지. 뭘 얼마나 더 해줘. 당신이 능력이 없으니 내가 이 고생이지. 그리 딸이 안쓰러우면 나가서 돈이나 많이 벌어오든지. 점점 원성이 높아지고 분위기가 험해질 때마다 오빠와 나는 이불을 덮고 귀를 막았어요. 어린 마음에 다 내 탓인 것 같아서 점점 더 주눅이 들었죠. 1살이 더 많았던 10살 오빠는 동생을 안쓰러워했지만 엄마에게 말 한 번 못하는 순둥이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정말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는 식당 일을 도우며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성장했습니다. 10년이 훌쩍 흘렀죠. 참 많이도 왜 나에게 일을 시키냐, 공부해야 한다, 엄마에게 따져도 보고 반항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늘 서빙 쟁반이더라고요. 숨이 막히는 노동자로 사는 듯 이 생활이 지옥 같았습니다. 집을 나가버릴까 몇 번이나 고민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정히 감싸주는 아빠와 오빠가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엄마가 달라지길 바라며 하루하루 버텨내던 내 바람과는 달리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흘렀고 대학 진학 시기가 되었죠. 저는 최대한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원서 접수를 했어요. 물론 엄마의 반대는 심했지만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고 마침내 저는 식당 지옥에서 탈출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설레임으로 가득 찬 20대를 맞이하여 웃음이 났죠. 집에서 짐을 싸고 기숙사로 들어가기 전날은 아빠가 저를 밖으로 따로 불렀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어른 됐네.
이제 애 취급은 거부합니다. 앞으로 나 보고 싶다고 울지나 마. 그래, 잘 참아볼게.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빠가 부족해서 네가 너무 힘들게 지낸 것 같다. 미안해, 딸. 소주를 몇 잔 들이킨 아빠는 저 몰래 눈물을 훔쳤어요. 그런 아빠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팠지만 그 전에 유년 시절을 앗아간 이 식당에서 벗어난다는 해방감에 돌아보고 싶지는 않았죠. 집을 떠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어디 갔어? 나 가는 거 몰라? 아, 엄마. 아이, 네 오빠 군에 면회 갔어. 면회? 하필 오늘? 나 가는 거 몰랐대? 깜빡했나봐. 새벽에 일어나 보니 나가고 없더라고. 나중에 엄마랑 아빠가 학교로 보러 갈게. 늘 계모 같아 미워하던 엄마지만 그래도 20년을 가까이 함께 살아온 가족인데 앞으로 매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울컥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난 자식도 아닌 거예요? 대체 왜 맨날 오빠만 챙기는 건데? 혹시 나 어디 고아원에서 데려온 거야? 친엄마가 따로 있는 거지. 말 좀 해봐요. 계모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20년을 그리 모질게 대해? 화가 나면서도 깊은 서운함이 울컥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제 마음을 달래주려고 애썼지만 기분이 나아지진 않았죠. 그렇게 저는 엄마를 보지 못한 채 식당을 떠나서 기숙사로 들어갔어요. 대학 생활은 꽤 재밌었습니다. 학교 후에 식당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도서관에서 공부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1학기가 지나고 방학이 되었어요. 반년이 넘게 먼저 전화 한 통 없던 엄마가 어쩐 일인지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엄마, 어쩐 일이야? 무슨 일 있어? 너 이제 방학이지? 며칠에 집에 내려올 거야? 왜? 엄마의 물음에 이미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왜긴, 가게 좀 봐줘야지. 요즘 휴가철이라 손님도 많은데. 엄마, 그냥 사람 쓰면 되잖아. 가게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대체 왜 나를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야? 화가 났어요. 반년 만에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이 또 일을 하라는 것이라니. 너 있는데 뭐하러 사람을 써? 정말 기가 막혔죠. 내가 일하는 사람이야? 엄마는 나 일 시키려고 나왔어? 대체 언제까지 그럴 건데? 야, 이 기집애야. 잘 키워주고 대학까지 보내주는데 당연히 부모한테 보답을 해야지. 잔말 말고 주말에 내려와. 안 돼. 이번 주말에는 방학 시작하는 주라서 기차표 없어. 나 못 가. 그럼 비행기라도 타고 내려와. 단체 손님 있어. 그렇게 엄마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식당이 바쁘면 다 큰딸이 도와드려야 하고 가족이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너무나 어린 나이부터 일꾼 부리듯 내 모든 생활을 무시하는 엄마에게 가슴 깊숙이 울분이 쌓여 있었죠.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주말이면 식당이 아닌 놀이공원에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가고 싶었고 다 자라서는 연초에 해 뜨는 거 보러 가자는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저는 늘 24시간 연중 무휴인 우리 집 식당에서 밤새 일을 했어요. 오후 5시부터 새벽 6시까지 서빙을 다 끝내고 나면 아침 담당 주방 이모가 출근을 했죠. 녹초가 된 몸으로 집으로 들어가면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졸업을 하자마자 취업 준비로 바빴지만 또다시 식당에 불려갈 걸 생각하니 머리가 아팠어요. 결국 저는 호주로 떠나 그곳에서 돈을 벌며 영어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죠. 엄마에게서 멀리 달아나는 것이 내 인생의 평화라고 여겼고 엄마를, 아니 식당을 떠나 있던 2년간의 해외 생활은 꿈처럼 달콤했습니다. 오빠는 그 사이 공무원 시험에 붙어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시험에 합격한 기념으로 제가 있는 호주로 여행을 오겠다고 했죠. 전 흔쾌히 오빠를 맞이했고 2년 만에 만난 우리 남매는 무척이나 서로를 반가워했습니다. 술을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었어요. 너 아직도 엄마한테 화나 있는 거지? 화나 있다기보다는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볼까 해. 뭐? 너도 참 재밌어. 사실 나도 엄마 안 편해. 난 오히려 식당에서 서빙하던 네가 부러웠어. 뭐? 지금 장난해? 난 하기 싫은 공부만 죽도록 시켰으니까. 하긴 오빠는 내 숙제까지 다 해놨었지? 뭐 다 오빠 잘 되라고 그랬겠지. 어릴 땐 나도 엄마가 싫고 원망스러웠는데 생각해보면 엄마도 힘들었던 거야. 아빠가 딱히 능력이 없어 같이 식당을 했으니까 나라도 번듯한 직장이 있길 바랬겠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나 한국으로 돌아가면 꼭 유전자 검사 해볼 거야. 그래, 꼭 그리 확인을 해야 네 마음이 편하다면 그리 해. 같이 하자, 같이. 오빤 지금 웃음이 나와? 두고 봐. 진짜 내 친모를 찾아내고 말 테니까. 호주에서의 즐거운 추억을 남기고 일주일 후 오빠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2년여의 세월이 또 흘러 한국으로 돌아와 영어 강사 생활을 하던 중이었죠. 어느 날 동료 강사가 소개팅을 주선해준다는 게 아니겠어요? 단번에 그가 마음에 들었고 그렇게 사랑을 키우며 결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믿음직스럽고 온순한 남편은 엄마가 좋아하던 공무원이라 흔쾌히 허락을 받았어요. 처음 가족들에게 인사를 가던 날은 어쩐 일인지 엄마가 음식도 많이 차려두고 그 사람을 반기더군요. 엄마, 사위가 마음에 드나 봐? 마음에 들고 말고가 어딨니? 너 이제 네 짝 찾아서 간다고 하니까 반겨서 보내는 거지. 치, 뭐야? 호적에선 멀어지니 좋은가 보지? 됐다. 이제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야. 엄마는 남편이 꽤 마음에 들었는지 밝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함께 식사를 하는 내내 서운함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아빠, 저 사람 별로야? 좀 어찌 그랬어. 그게 뭐예요? 저는 농담 섞인 말로 아빠를 위로하려 들었죠. 우리 딸, 내내 고생만 하다 가는 것 같아서 그렇지. 다 이 애비 잘못이다. 아빠가 뭘? 나 일 시키고 구박한 건 엄만데. 괜찮아. 나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 찾아서 잘 살게요. 혹시 내 친엄마에 대한 정보를 주고 싶다면 언제든 연락 줘. 에휴, 이거사. 무슨 그런 막말을. 세상살이엔 다 이유가 있단다. 머지않아 너도 알게 되겠지. 엄마한테 서운한 마음은 좀 나아졌냐? 서운한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네가 어릴 때부터 가게 일 때문에 고생한 거 아빠도 가슴이 아프다. 엄마도 아마 마음 깊숙이 미안함이 있으니 너 보내는 것도 더 신경 쓰려 하는 것 같구나. 그날은 아빠와 오빠, 저 이렇게 셋이 식당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마셨는지 씻지도 않고 골아 떨어졌죠. 숙취 때문에 속이 좋지 않아 새벽에 잠이 깼는데 어디선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가 처음부터 애한테 일이나 시켜댈 생각은 없었다고. 땡전 한 푼 못 벌어오는 당신한테 화가 나고 내가 저 애들 함께 키우면서 이 마음고생하는 것도 진절머리가 나서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에휴, 어쨌든 저리 커서 시집을 간다고 하니 잘 살길 바래야지. 이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 내 인생도 다 당신 때문에. 안방에서 아빠의 가슴을 때리며 우는 것은 엄마였습니다. 그리 표독스럽기만 했던 엄마였는데 눈물이라니. 처음 보는 그 모습에 그간의 서러움이 조금은 가라앉는 기분이 들긴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예단 문제로 엄마를 찾게 되었어요. 식당 앞에 주차를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큰 소리와 함께 구경하는 사람들이 식당 문을 막아선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사람들을 해치고 빠르게 문을 열었죠. 야, 이년아, 무슨 돈을 또 뜯어가? 내가 니년 굶어 죽을까봐 그 당시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줬구만. 뭐가 어째? 돈 받아 처먹었으면 곱게 사라질 것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상대방에게 주방에서 들고 온 소금을 마구 뿌려대는 건 바로 우리 엄마였습니다. 엄마 왜 이래? 무슨 일인데? 전 다급히 달려가
커다란 소금 봉지를 든 엄마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순간 나를 본 엄마는 몹시도 당황한 듯 하던 말과 행동을 멈추었죠. 그리고 엄마에게 소금 세례를 당하던 상대 여성은 그대로 도망치듯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두 사람이 어떤 사이이며 왜 벌건 대낮에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로 싸워댔던 건지 몹시도 궁금했어요. 우선은 엄마를 진정시키며 의자에 앉혔죠. 엄마, 무슨 일인데 왜 그래? 엄마.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엄마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저를 바라봤습니다. 넌 뭐가 좋다고 엄마야. 에휴, 모자란 것. 뭐야 갑자기. 내 엄마한테 엄마라고 하는 것도 불만이야? 하여간. 별일 아니야. 사돈댁에 언제 만날지 전화나 넣어. 결혼 한 달도 안 남았구만. 언제 다 준비하려고 그래. 결혼 준비 뭐 할 거 있다고.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사장님은 식당이나 신경 쓰세요. 몇십 년째 딸에게 살가운 적이 없던 엄마의 핀잔이 이날따라 더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 달여 후 저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하객들이 와주었고 우리 모두는 몹시도 분주했죠. 본식이 끝나고 가족에게 패백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어요. 무거운 가채와 불편한 한복을 입고 절을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몇 번의 절을 한 후 마지막으로 고개를 드는데 패백실 밖에서 두리번 거리는 누군가가 눈에 들어왔죠. 우리 가족들 쪽으로 시선을 두고 이리저리 살피는 느낌이었어요. 50살도 채 되어 보이지 않는 곱상한 외모였습니다. 누구일까 궁금했던 찰나 마침 패백이 끝이 났고 아버지가 수고했다며 다가왔어요. 어딘진 모르게 머뭇대는 아빠가 조금은 의아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너무나 바쁜 날이었고 신혼여행을 떠나면서 그날의 궁금증은 잊혀졌습니다. 별일 없이 시간이 흘렀고 엄마는 결혼한 나에게 더 이상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남편은 가정적이었고 모든 게 순탄하게 지나가고 있었죠. 그렇게 또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정일을 열흘 앞두고 진통이 왔고 남편은 하필 지방 연수 중이었어요. 일을 하던 그 사람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저는 다급히 아빠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죠. 1시간 거리에 살고 있던 아빠는 헐레벌떡 차를 몰고 와주었고 오빠에게도 병원으로 오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나 큰 출산의 고통에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남편은 연락을 받고 오고 있는 중인지 보이지 않았고 어쩐 일인지 그토록 미워하던 엄마가 떠올랐어요. 엄마 불러주세요. 제발 선생님, 엄마 좀. 저는 흐려지는 정신으로 간호사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12시간의 진통이 이어질 동안에도 엄마는 보이지 않았고 겨우 도착한 남편의 손을 붙들며 첫 아이를 낳게 되었죠. 밖에서 함께 기다리며 마음을 졸이던 아빠와 오빠가 병실로 들어와 수고했다며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수고했다. 야, 너 나보다 먼저 부모가 되냐? 오빠가 특별히 양보한다. 땡큐. 근데 엄마는 대체 왜 안 보여? 엄마 말이야. 지금 식당이 너무 바빠서 못 나오고 있어. 일하는 애가 한 명 안 나와서 말이야. 너무 서운해 마라. 대체 그놈의 식당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첫 손주가 태어났는데 보러 오지도 않아? 됐다. 내가 뭘 기대해. 우리 애기는 언제 만날 수 있다는 거야? 진정 좀 해. 애기 봐야지. 간호사가 곧 데리고 들어온대. 오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간호사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랑 쏙 닮은 예쁜 딸이네. 그러게, 너랑 어찌 이리 닮았냐? 완전 붕어빵이야. 근데 얘 왜 B형이야? 오빠가 아기의 발에 채워진 혈액형 표를 보며 말했죠. 왜 B형이긴? 황서방이 B형이니 그렇지. 오빠 그러고 보니 예전에 오빠 혈액형 B형 나왔다고 그랬었잖아. 기억나?
기억나지. 그렇잖아도 공무원 임용 때 신체 검사 다시 했는데 나 B형 맞더라고. 뭐? 나는 A형인데? 아빠랑 엄마 두 분 다 A형인데 어떻게 오빠가 B형인 거지? 희한하네. 아빠, 혹시 내가 아니라 오빠 주워왔어?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내가 얼마나 귀하게 자라왔는데 감히 주워왔다니. 얼씨구, 좋겠다 그래. 잘못 나온 거겠지. 엄마 아빠가 곧 종합검진 할 거니 그때 정확한 혈액형 확인하면 되지. 그동안은 몸 검사할 때마다 피 뽑긴 했어도 딱히 관심을 안 둬서 확인도 잘 안 했다. 아빠는 그닥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 그게 뭐가 중요해. 내 조카가 태어났는데 와, 너무 작다. 원래 애기가 일이 작은 거야? 진짜로 주먹만 해. 나도 결혼하고 싶다. 나 참 녀석도. 아이, 너도 섹시 하나 데려와 그럼. 얼렁뚱땅 넘어가긴 했지만 조금은 당황하던 아빠의 그 표정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 후 저는 육아를 하느라 바빴고 오빠는 또 한 번의 진급시험 준비로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출산을 한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엄마는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결혼을 할 무렵 엄마에게 가졌던 서운함을 토로하고 조금은 마음이 풀렸었는데 엄마는 결국 또 이런 상황을 만들고 마네요. 친정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 한 번 먹지 못했다는 서러움에 다시 상처는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지 50일이 되었을 때 엄마는 그제서야 반찬을 가져다 준다며 거의 2달 만에 우리 집으로 왔어요.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외손녀라도 그렇지. 그래도 첫 손주인데. 알아서 잘 크는 애를 뭐하러 굳이 보러 오니? 이리 봤으면 됐다. 저는 확실히 느낌이 왔습니다. 친엄마라면 도저히 이럴 수는 없을 거라는 것을요. 결국 그동안 쌓아두기만 하며 미뤄왔던 것을 해결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유전자 검사를 해보기로 한 겁니다. 우선 출산 후 몸을 좀 추스렸어요. 아이도 제법 키워 혼자 외출이 가능할 정도가 되었고 전 간간히 연락만 하던 오빠와 만나기로 했죠. 오빠는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는 저를 말리진 않았습니다. 꼭 그리해야 네 속이 편하다면 그렇게 하라며 다독여 주었어요. 그렇게 그날 엄마의 칫솔을 가지고 나오기로 한 오빠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오빠 어디야? 왜 안 와? 유라야, 그게... 왜 무슨 일 있어? 일단 너 집으로 좀 와야겠다. 늘 차분한 오빠였지만 어쩐 일인지 몹시 다급해 보였죠. 전 시어머니에게 잠시 친정에 다녀오겠단 말씀드리며 딸아이를 맡기고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집안에서는 엄마의 화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나가! 이것들아 나가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 여보, 제발 이제 그만해. 거실에는 화가 난 듯 아빠의 옷가지들을 현관 밖으로 마구 던져대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죄 지은 듯 고개 숙인 아빠와 정체불명의 여자가 서 있었죠. 전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이 상황이 무엇인지, 왜 아빠와 엄마가 저러고 있는지,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니 엄마 식당에서 보았던 여자가 맞더군요. 모든 것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그만해. 조용히 얘기해요. 나의 등장에 화들짝 놀란 아빠가 뒤를 돌았고 옆에 서 있던 여자 역시 놀란 토끼 눈을 하였죠. 누군가 했더니 맞죠? 그때 내 결혼식에도 오고 우리 엄마 식당에도 찾아왔던 사람. 그 여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가주세요. 우리 엄마 혈압 올라서 쓰러지기 전에 어서요. 전 있는 힘껏 소리치며 그 여자를 밀쳐버렸어요. 안 돼, 유라야.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바람이 났으면 곱게 놀다 말 것이지. 어떻게 집까지 데리고 들어와요?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그게? 손자도 있는 사람이 부끄럽지도 않아요? 유라야, 아빠가 너무 미안해. 하지만
나 여기 이 사람 너무 사랑한다. 뭐? 사랑? 참, 기가 막혀서. 아빠, 정말 우리 아빠 맞아? 엄마한테, 나한테, 그리고 오빠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당장 이 자리에서 돌려보내세요. 자식들 평생 안 볼 거 아니시면. 전 집안까지 여자를 들여 이런 끔찍한 상황을 만든 아빠가 너무나 원망스러웠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쉽게 끝내고 말고 할 사이가 아니라고. 이 사람이랑 나 30년을 넘게 평생을 그리워했다. 결국 다시 만난 거고 너희들도 다 컸으니 제발 이해해줘 얘들아. 미안하다. 다 컸으니 이해해 달라는 아빠의 말에 우리 남매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당황스럽고 상처를 받는 건 엄마일 거라는 생각에 전 엄마를 바라보았죠. 흥분에 날뛰던 엄마는 조금 진정이 되었는지 소파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적당히 해 이것들아. 그때 다 끝냈으면 좋았잖아. 자식들 앞에서 이딴 꼴이나 보이고. 그러고도 너네가 부모야? 나도 참고 사느라 죽을 맛이었어.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애들도 있으니까 다 얘기해, 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체념한 말투의 엄마.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었던 걸까요? 여보, 갑자기 그런 말을. 애들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또 마음의 준비는 무슨? 쟤도 이제 30이 넘었어. 지 엄마는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 전 그때 감을 잡았죠. 그리 평생을 계모가 아닐까 의심하며 살던 그 망상이 진실이 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구나 하고.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엄마가 외친 건 내가 아닌 오빠의 이름이었습니다. 유성아, 너 이리 와 앉아라. 여보, 이러면 애가 너무... 순식간에 서로를 바라보던 우리 남매는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아빠, 이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지금 뭐라고? 어느 순간 아빠가 데려온 그 여자의 통곡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유성아, 네 엄마 저기 있다. 난 너한테 최선을 다했어. 이제 그만 가거라. 우리 남매는 자꾸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말로 오빠가 엄마 아들이 아닌 건지, 나와 오빠가 남매가 아닌 것인지를 되물었어요. 그 답은 그저 잔인하기만 했죠. 차라리 평생을 엄마를 원망하며 살아온 내가 엄마 딸이 아니었다면 충격이 덜했을까? 그렇게 오랜 정적이 흘렀고 엄마는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가버렸죠. 놀란 오빠가 엄마의 뒤를 따라 뛰어갔지만 엄마는 오빠를 내치고 혼자 차에 올랐어요. 망연자실한 오빠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오빠의 생모로 보이는 그 여자는 혼자 울기만 했습니다. 아빠, 얘기를 해주세요. 저 또한 온몸에 힘이 빠져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게 유라야. 네 엄마랑 결혼하고 애가 잘 들어서지 않더구나. 뭐가 문제인 건지 이 젊은 놈이 애를 못 낳는다고 생각하니 속이 답답했어. 결국 내가 고향 동생이랑 술을 잔뜩 먹고 실수를 하고 말았지. 고향 동생? 저기 저 여자 말하는 거야? 그래. 저 사람이 유성이 엄마야. 애가 생긴 걸 알고서 도저히 네 엄마랑 같이 살 수가 없었어. 이 마음이 괴로웠지. 그럼 그냥 저 여자랑 오빠랑 셋이서 잘 살 것이지. 나는 왜 낳은 건데? 그리 네 엄마랑 떨어져 지내는 동안 나는 능력이 없어 힘들었다. 나이도 어렸고 취직할 곳도 마땅치 않았지. 너무 힘들었다. 당장 저지 안 나와 굶고 있는 애한테 분유 한 통도 먹일 수 없을 만큼 찢어지는 가난이 찾아왔어. 아빠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사실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30년을 함께 가족으로 지낸 나의 오빠가 받은 충격이 고스란히 제게도 찾아왔죠. 엄마와 아빠의 사연은 참으로 기가 막히더군요. 더 이상 아기를 굶길 수가 없던 아빠였지만 조실 부모하고 어디 손 벌릴 곳조차 없었다고 했어요.
결국 염치를 무릅쓰고 식당을 하며 돈을 잘 벌던 엄마에게 찾아가 빌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죽일 놈인 건 알지만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미친 듯 빌었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이 찾아와 그리 울부짖으니 엄마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빠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가슴 터지는 상처를 식혀가며 아빠에게 도움을 주었다 했어요. 그렇게 평생의 빚을 지게 된 아빠는 엄마가 식당 일을 하며 곤란한 일이 생길 때마다 다시 남편처럼 나서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오빠의 친모는 분노했고 결국 잦은 다툼으로 아이를 두고 나가버렸던 거였죠.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던 아빠가 안쓰러웠지만 엄마는 다시 큰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았기에 또 한 번의 부부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한 두 사람이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고 죄가 생긴 거라고 했어요. 그럼 오빠 엄마라는 저 사람이랑 언제 다시 만난 거야? 그때 완전히 헤어졌으면 끝인 거잖아. 애까지 버리고 가놓고 대체 왜 다시 우리 가족을 찾아온 거예요? 그게 다 잊고 지내려고 했는데 저 아이가 자꾸 눈에 밟혀서 완전히 떠날 수가 없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 무릎까지 꿇었는데 그저 돈 봉투만 던져주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아이 안부도 묻고 사진도 보고 싶어서 애 아빠랑 다시 연락하며 33년을 이리 지내온 거예요. 엄마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참, 평생을 그 꼴을 견디며 가슴 치며 살았다는 거잖아. 나 앞으로 아빠 못 볼 것 같아. 유라야, 이러지 마. 오빠 잘 챙겨줘요. 전 그 자리에서 나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나쁜 마음이라도 먹은 건 아닐지, 어디로 간 건지 걱정만이 앞섰죠.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엄마는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엄마, 어디야? 괜찮아? 별일 없는 거지? 이거사 하나씩 물어. 내가 갈 곳이 어딨니? 식당에 있다. 그 길로 엄마 식당으로 달려갔어요. 의외로 초연한 엄마의 모습에 안심이 되면서도 영 마음이 무거웠어요. 엄마, 그동안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요. 다 버리고 싶었을 텐데 어쨌든 오빠도 나도 나름 잘 컸잖아요. 근데 오빠 어쩌면 좋아? 어떡하지? 내가 그냥 두고 와버렸어. 다시 가서 데려올까봐. 전 걱정하던 엄마가 눈앞에 보이니 두고 온 오빠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유성이도 언젠가는 마주할 일이었어. 강한 아이니 잘 견뎌낼 거다. 유라야, 내가 이제와 너한테 할 말이 너무 많아. 넌 내 딸인데,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인데 널 보는 게 힘들었어. 너만 아니었으면 나 아빠랑 다시 합치는 일도 없었을 거고 평생 남의 자식 키우며 딴 여자 못 잊고 사는 네 아빠 꼴도 안 봤을 텐데. 그래서 엄마는 네가 미웠어. 아무 죄도 없는 네가, 그저 내 딸로 태어난 죄밖에 없는 네가 미웠나 봐. 널 보면 자꾸만 내 삶을 더 돌이키고 싶은 거야. 엄마가 하는 말에 울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이해가 되면서도 어쩌면 그리도 모질었을까 하는 마음에 서럽고 서운하고 비통했죠. 그럼 오빠는? 오빠는 남의 자식이잖아. 그런 오빠는 안 밉고 왜 나만 미워했어? 왜 나만 일 시키고 나한테만 차갑게 군 거냐고 왜? 그간에 쌓였던 모든 감정들이 폭풍우처럼 쏟아내렸고 저는 마구 소리를 질러댔어요. 네 오빠가 돌찜인가? 아장아장 걸어오는데 네 아버지 얼굴에 꽃이 피더라. 그리 내 앞에서 그늘진 표정만 짓던 네 아버지가 좋아 죽더라고.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야. 그년이랑 둘이 웃고 떠들던 것까지 모든 게 떠오르더라. 자는 애 얼굴에 베개를 묻어버렸다. 그 조그만 게 버둥대다가 이내 힘이 빠지는 거 있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 미친 듯 애를 안고 위원으로 뛰었다. 그 조그만 몸에 여기저기 숨구멍 찾아 바늘로 마구 찔러댔어. 구사일생으로 숨을 다시 쉬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 계속 경기를 해댔고 네 오빠 아직도 숨을 잘 못 참아.
근데도 나는 계속해서 그 아이가 미워서 자책했어. 결국 마음을 비워보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보자 하면서 그렇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좋은 직업 갖는 괜찮은 사람으로 키워보려고 30년간 피눈물을 쏟았지. 그나마 유성이가 착한 아들 노릇해줘서 견뎠나 보다. 그리고 너한테는 엄마가 할 말이 없다. 내 불행한 인생을 너한테 화풀이하고 싶었나 봐. 누구라도 탓해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미안해, 유라야.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을 만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아왔다니 제 자신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전 그대로 주저앉아 울고 말았죠. 엄마는 갑자기 가게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가더니 주섬주섬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뭐야? 뭐긴 통장이지. 그니까 무슨 통장이냐고. 네 월급 통장이다, 이거 사. 월급? 무슨 말이야? 좀 알아듣게 얘기해. 너 어릴 때부터 식당에서 일한 월급. 엄마의 말에 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갑자기 울고 있는 딸에게 식당에서 일한 월급이라니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엄마, 그건 나 키워준 보답이라며. 업혀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대학 보내주고. 다 그리 생각했어, 난. 어떤 부모가 그런 거 다 따지면서 사니. 여튼 이걸로 애 키우는데 좀 보태고 여윳돈 써. 여자가 돈 없으면 힘들다. 통장엔 3억이 들어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매일매일 조금씩 넣어둔 돈. 정말로 그 돈을 엄마가 내 생각을 하며 넣어둔 것만 같아서 구겨진 낡은 통장 위로 눈물이 자꾸만 흘렀습니다. 저는 꺼이꺼이 울음을 쏟아냈어요. 엄마도 저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죠. 남편에겐 이 난리를 차마 다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충격을 받은 오빠는 이민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국에 있기 괴롭다며 멀리 떠나 있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아빠는 그 후로 어찌 지내는지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저 제 가정에 충실하며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겨내려고 애썼어요. 다행히 엄마와는 오히려 사이가 좋아졌죠. 오빠 또한 예전 같진 않지만 간간히 연락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친모와 아빠를 만나냐 물었더니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기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오빠의 가슴속 엄마는 단 한 분, 우리 엄마뿐이라며 그 어떤 이유로든 자신을 버린 사람을 인정하진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마도 상처와 충격이 너무 커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 또한 마음이 복잡하긴 했죠. 늘 친엄마가 따로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며 살았는데 우리 엄마가 내 친엄마라 하니 오히려 속이 편합니다. 아무리 원망을 해대도 엄마는 엄마니까요. 같은 여자로서 이해하고 이제는 내가 그 상처를 보듬어 주려고 해요. 앞으로는 우리 가족이 아픈 일 없이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죠.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디하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